야,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탁송 대리 일이 정말 좀 괜찮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와서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콜창을 딱 보면은 어제 광주 도청면을 탁송 타고 딱 들어갔는데 한 3시에서 4시쯤 됐을 거예요. 차량 인계 드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기사님 새벽 출발 콜인데 기사님 어디 사시죠? 예, 맞습니다. 새벽에 요거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디 가는 거고 얼만가요? 여쭤보니까 출발지 가깝고 도착지 꽤 멀고 이제 지방입니다. 근데 단가가 역시나 전방에서 전화 와서 빼달라고 하는 콜들은 단가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했어요. 좀 부담스럽게 이른 출발 시간이고 금액도 마음에 영 지금 나는 뭐다? 초심 찾기 프로토콜 진행 중이다. 주세요. 가드릴게요. 주세요. 어렵게 연락하셨을 건데 타겠습니다. 타겠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좀 잠을 설쳤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콜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잤더니 잠이 또 금방 깨버려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이제 차량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이 돈 받고 가려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지금 난 뭐다? 저 초심 찾기 프로토콜 진행 중이다. 해야죠. 주면 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초심 찾기 프로토콜 대충 뭐 첫 번째 건 어떤 건지 대충 설명드렸고 오늘 이어서 2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만 그냥 공유를 할게요. 이건 좀 제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일을 한 지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고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요런 슬럼프 혹은 기복 아니면 매출의 저하 한 번씩 겪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내가 어떠한 특정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나의 처지와 그런 것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복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서 이제 뇌가 좀 피로해 하는 게 아닐까,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어느 정도 일을 하신 기성기사님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극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으실 건데, 이제 이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저 같은 슬럼프라든지 이런 게 안 오면 좋겠지만은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왔을 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매출이 계속 처박고 있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한 달을 가면은 매출이 너무 처참한데?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때 아무도 저한테 극복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못 해줄 수밖에 없지.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같은 탁대리 일을 하더라도 각자 성격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뭐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그거를 지나고 나서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몇 가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언젠가는 이런 나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럴 때 조금 옆에서 이렇게 톡 한마디 던져주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찍게 되었어요. 초심 찾기 프로토콜 두 번째 방법, 최후의 수단이 뭐냐? 일단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는 공식 주차 대행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동 주차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쟁률이 조금 세진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은 뭐 TO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요. 탁대리 다 놓고. 근데 물론 그 일도 단기적인 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이틀 단위로 근무자가 결정되는 아주 단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탁대리를 영영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이틀 혹은 내가 원한다면은 뭐 며칠 정도 근무를 원한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일인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게 되냐? 차량을 이동 주차를 시켜요. 얘기만 들으면 별거 아닐 것 같고 되게 간단하고 개꿀일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보통 가게 되면은 9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셔틀 한 대를 타요. 카니발이나 스타릭스 한 대를 딱 타고 그 인원 9명, 10명이서 매번 상황실에서 지시를 받아요. 어디에 있는 차들 어딜로 가져가세요. 어딜로 주차시키세요. 이런 지시를 매 순간순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시 받은 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일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1시간에 보통 적게는 15대, 많게는 20대 이상을 이동 주차를 시킵니다. 1시간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바로 옆에서 옆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가서 5분, 6분 거리에 있는 외부 주차장에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때도 있고 혹은 같은 실내 주차장이라도 층이 다르면은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바퀴 삥 둘러와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를 시키는 걸 1시간에 15대에서 20대를 해야 돼요. 꽤 바쁘겠죠. 꽤 9명, 10명에서 쭉 줄 서서 차량 한 대씩 맡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량이 어떤 게 걸릴지 전혀 모르죠. 처음 보는 차종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차들도 문을 열고 타자마자 의자에 앉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동을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즉시 D단으로 옮긴 다음에 차량을 설설설설 앞으로 빼면서 의자, 사이드미러, 룸미러 다 맞춥니다. 차 문고리를 잡고 출발까지 5초 내로 출발이 돼야 돼요. 왜냐?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발해갖고 지시한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고스란히 다 나와요. 노출이 돼요. 무전기로. 그리고 실제로 관리자분들은 쫑크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차도 한 방에 칸 안에 확확 넣어야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늦어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순 근무 시간만 따지면 8시간 정도 하는데 거의 20대를 1시간 해요. 그러면 8시간만 근무를 해도 160대. 근데 추가 근무가 잦아요. 길게는 대여섯 시간도 해봤고 짧게는 한두 시간도 해봤고 12시간, 11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나면은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빠르게 박스를 옮기거나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요. 그렇게 하루 이틀 길면 3, 4일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탁송 대리 일이 정말 좀 괜찮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와서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콜창을 딱 보면은 탈콜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콜은 이게 조금 단가가 별로고 이 콜은 여기 착지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거르는 콜들이 점점점 늘어나다가 그 일을 하루 이틀 혹은 3, 4일 딱 하고 나서 콜창을 딱 키면 야, 콜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기사님들은 물류센터에 가서 상하차를 하신다든지 쿠팡을 나가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보다는 어쨌든 나는 탁대리 기사니까 그래도 운전 쪽에 조금이라도 치우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며칠 일하고 나오면은 좀 빡세 타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도 훨씬 나아지고 뭐 요대로 하셔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취지냐면은 뭐 대충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케이스를 예로 삼아서 슬럼프 같은 거를 겪고 계신데도 혹은 겪고 나셨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외부적인 요인, 콜이 없고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탓만 계속 하고 있고 매출이 안 오르고 나는 그로 인해서 힘들다 이런 기사님들이 계시면은 각자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마인드셋을 다시 좀 리프레시 시키시고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영상으로 찍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무도 지시하거나 가르쳐주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으로 재미를 보고 나서 좋은 경험으로 머릿속에 남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시도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다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슬럼프 혹은 기복, 매출의 하락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해요.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이겁니다, 이거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번 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해서 극복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 한 4년이 좀 넘었는데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되진 않았습니다. 극복이 안 됐다면은 제가 이 채널도 개설을 안 했겠죠. 다른 일 하고 있겠지 지금. 각자 기호에 맞는 그리고 취향에 맞는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이 일을 지속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실 이 일이. 그래서 좀 별 생각이 없으셨다면은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황만 하고 자구책이 떠오르시지 않았다면은 제 영상으로 인해서 좀 주의가 환기되는 정도의 도움만 되셔도 저는 더할 나위 없다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내 탓만 하고 있기에는 좀 그렇긴 해요. 적당히 남 탓도 하면서 대신에 남 탓만 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게 나 자신한테도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진 않으니까 스스로도 좀 마인드셋을 다시 갖추는 계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려봤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기사님들 모두가 슬럼프 같은 거 안 겪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언제나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실 수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